건강 365 포인트 쏙쏙.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건강 365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김은진 교수와 함께 공황장애에 대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황장애는 정신질환으로 분류가 되는 건 맞습니까? 그 정신질환이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신질환 중에서 뭐 이제 기분장애도 있고 아니면 뭐 발달장애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가 있고 그중에 이제 불안장애 항목이 있는데 공황장애는 불안장애 항목 중에 포함이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정신질환으로 분류는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이 공황장애하고 공황발작하고는 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고요. 그 공황발작 같은 거는 굉장히 심한 공포, 그다음에 이런 고통스러운 불안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거고요. 이게 보통 5분에서 10분 이내에 최고조에 이르는 하나의 어떤 형태죠. 그러니까 끝나요. 끝나긴 하는데 이게 한 번 있다고 해서 공황장애라고 하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공황발작은 내가 전날 너무 과음했을 때 다음 날 새벽에도 있을 수 있고 뭐 과로를 너무 했을 때도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상인들도 올 수 있거든요. 너무 막 컨디션 안 좋은데 너무 밀집된 지하철에서 막 산소 부족한데 가고 있을 때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냥 한 번씩 오는 거는 그냥 공황 발작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네. 이게 만약에 근데 너무 반복적으로 오고 또 내가 예기치 못한 어떤 나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내 집에서 내가 되게 편안한데 그런 상황에서 올 때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온다 그러면은 그때는 공황장애라고 진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럼 공황발작 아니면 이 전조 증상이 있나요? 공황발작의 전조 증상은 대부분 이제 그 신체 증상으로 많이 시작을 하죠. 많은 여성분들은 이제 어지러웠다. 지하철 타고 가시다가 갑자기 숨이 막히면서 쓰러질 것 같은 느낌, 가슴이 두근거렸다, 몸이 떨렸다, 숨이 막혔다, 가슴에 통증을 느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증상으로 시작을 많이 하고 그런 신체적인 어떤 증상들이 자각이 되는 순간 불안이 이제 극대화되는 거죠. 내가 이러다가 심장이 멈추지 않을까? 내가 이러다 쓰러지지 않을까? 내가 이러다 숨이 막혀서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불안이 순식간에 최고조에 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거는 과호흡증후군이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방금 들어본 증상들하고 과호흡증하고 좀 다른 건지 우리가 막 숨차가지고 약간 기절하고 하는 그런 과호흡증후군하고 공황발작은 다른 거죠. 과호흡증후군이 공황발작이라고 봐야죠. 과호흡증후군은. 같은 걸로 좀 보는 게 맞다. 음. 그러면 공황장애 아까 그 증상들을 들어보면 실제로 이게 내과적 증상이 있는 걸로 오인하기도 되게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내과적 질환으로 의심하고 검사를 받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요.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선 좀 오해하기가 쉬울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면 이 병에 대한 인식이 환자분들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는데요. 실제는 어떻습니까? 그 정신건강학과를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많은 내과 검사를 거쳐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황에서 나타나는 증상 자체가 그 여러 가지 신체 질환을 의심할 만한 증상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가슴이 두근거리는 심궤양증 같은 경우에는 부정맥이라든가 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든가 그 저혈당이 있을 때도 순식간에 식은땀이 나면서 가슴 두근거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증상들이 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반드시 배제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흉통이나 질식할 것 같은 느낌, 가슴 답답함은 또 심근경색 증상과 유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체 증상들이 있었을 때 이거를 단순히 불안 증상이라고 치부를 하시다 보면은 그 나중에는 사실은 파고들면은 이게 신체 질환이었다 이렇게 되면은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신체 질환 자체가 너무 간과되면 그것 때문에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정신건강학과를 첫 번째로 오셨다고 하시더라도 저희가 기본적인 검사는 진행을 하고 그 신체 질환 배제를 꼭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이 요즘에 인터넷이나 이런 데 이렇게 찾아보고 이게 나랑 맞는 증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본인 스스로 공황장애라고 이렇게 진단하는 분들도 요즘
뭐 심심치 않게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자가 판단하는 경우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건지 좀 어떻게 조언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인터넷 대국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의학 정보들이 인터넷에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다른 이제 내과적인 질환이나 다른 질환들은 좀 더 구별하기가 쉽거든요. 증상이 좀 명확한 경우가 많고 그런데 정신과 질환 자체는 그 질병의 어떤 근원적인 병리를 그 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질환이 너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진단 자체가 현상, 그 질환이 보여주는 어떤 현상들,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우울하면은 식욕이 떨어진다, 잠도 못 잔다,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몇 가지 현상을 조합해서 그 현상 중에 몇 개가 맞으면 진단을 내리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숙련된 전문가가 이 질환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인터넷만 보시고 굉장히 큰 질병이다. 대부분 다 자기가 본인이 공황이라고 생각하고 오세요. 근데 그렇게 이제 보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대부분 많은 진단 기준을 다 고려해서 의사들이 진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정신 건강 측면에서는 그 겉으로 드러난 표면뿐만 아니라 그 안쪽에 있는 어떤 정신 기제까지도 다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꼭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건강 365 포인트 쏙쏙이었습니다.